남편 무덤 앞에서 시댁 식구들이 상속 이야기로 나를 짓밟았다. 남편의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3일 전만 해도 따뜻했던 그의 손, 이제는 차가운 대리석 비석이 되어 제 앞에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갑작스럽게 가셨네요. 우리 모두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시동생 민수 씨가 눈물을 훔치는 척 했습니다. 옆에서 시누이 민정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우리 오빠가, 검은 상복을 입은 시어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덤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왔다. 이렇게 먼저 가다니.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남편, 단 한 번도 제게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어머님. 장례도 끝났고 이제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무덤 앞에서 지금 어머님 그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아니다. 다들 여기 모였을 때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오빠가 운영하던 회사, 이 묘지 자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 3채, 이런 것들 정리를 해야죠. 뭐야, 이거. 민정 씨, 지금 무슨. 형수님, 우리도 이해해요. 27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오빠 재산은 원래 우리 집안 거예요. 오빠가 물려받은 거니까.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형님 회사 지분 절반은 어머니 명의고 나머지도 우리 가족들 명의로 돼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회사는 남편이 맨손으로 일궈낸 거예요. 그래도 법은 법이죠. 시누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정리돼 있어요. 형수님 몫은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 남편 무덤 앞에서 장례를 치른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잖니. 현실을 봐야지. 우리 아들 재산은 우리 핏줄이 물려받아야 하는 거야. 저도 27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였는데요. 며느리는 며느리지 핏줄은 아니잖니.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형수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도 형수님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면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시동생의 말에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솔직히 말하면 형수님은 이 집안에 시집 온 거지 재산을 노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민정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오빠 만났을 때 형수님 집안 형편이 어땠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대학생이었잖아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땅을 쿵 쳤습니다. 그만하자. 수진아, 너도 억울하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우리 집안 재산은 우리 핏줄끼리 나눠 가져야 해. 어머님, 남편은 저를 사랑했어요. 제게 모든 걸 맡긴다고 했어요. 말이야,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법적으로 정리된 서류를 보면 달라. 시동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님이 작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여기 보세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어머니와 남동생, 누나에게. 이게 말이 돼? 이건 남편 필체가 아니에요. 형수님,
지금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공증도 받은 서류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된 거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 무덤 앞에서 아직 흙도 다 덮이지 않은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머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27년 동안 고생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각자 갈 길 가야지. 넌 아파트 한 채 받아서 내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집안 재산 지키고.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27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맞나?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뭘 생각해? 이미 다 정리된 거야. 신우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아파트 명에 이전하고 나머지 서류들 정리하면 돼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그들이 무덤을 등지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원망하지 마라. 이게 현실이야.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위조된 유언장이 구겨졌습니다. 27년을 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무릎이 꺾였습니다. 무덤 앞에 주저앉아 국화꽃을 만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가족들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뭔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이대로는 안 돼.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소는 이미 철거되고 있었고 조문객들도 다 돌아간 뒤였습니다. 남편의 사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곧 갈게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회사 창립 2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 회사 만들 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평생 당신한테 빚진 거야. 남편이 그날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저를 배신할 수 있을까?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좀 일찍 들어올게. 사망 전날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한 얘기. 그게 뭐였을까? 그날 밤 남편은 회사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장례식 때 시어머니께서 건네주신 남편의 유품 봉투가 있었습니다. 지갑, 시계, 핸드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수많은 알림이 떴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발신자 김 변호사. 사장님, 내일 오전에 꼭 사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준비하신 서류들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온 문자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망 당일 오전 9시. 김 변호사. 남편이 거래하던 변호사였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했던 걸까? 그때 누군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동생 민수 씨였습니다. 얼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정리 안 하셨어요? 곧 할게요. 참, 형수님. 형님 서재에 있는 물건들 정리해야 하는데. 내일 우리 집에 들를게요. 서재요? 네, 중요한 서류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죠. 시동생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민수 씨, 오빠한테 무슨 빚이라도 있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오빠가 생전에 민수 씨 도와준 게 많았다고 들어서요. 시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그런 오래된 얘기는 왜 꺼내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형님은 가족이니까 도와주신 거예요. 빚이고 뭐고 없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형수님, 내일 꼭 집에 계세요. 우리 아침 일찍 갈 테니까. 시동생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한 게 뭐예요? 김 변호사한테 맡긴 서류가 뭐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댁 식구들이 보여준 유언장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 내일 아침 시댁 식구들이 오기 전에 서재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별이 많았습니다. 수진 씨, 별 보면 뭐가 생각나요? 글쎄요. 희망이요? 저는 약속이 생각나요. 저 별들처럼 변하지 않는 약속.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여보. 이제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27년 동안 순한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만만하게 본 게 실수였다는 걸 보여줘야 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녀왔어요.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의 채취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 계약서, 재무제표. 그때 책장 뒤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책을 치웠습니다.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 27년을 살았는데 처음 보는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남편 생일, 제 생일. 다 틀렸습니다. 뭘까?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프러포즈했던 날짜. 1996년 5월 14일. 0-5-1-4.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 녹음기,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진에게.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걸 숨기고 살아서. 사실 나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니, 내 가족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당신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이 USB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녹음기에는 그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27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고 당신의 재능을 숨기고 오직 나와 이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사는 시간입니다. 김 변호사에게 진짜 유언장을 맡겨뒀습니다. 모든 재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몫입니다. 사랑합니다, 수진.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의 남편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모든 걸 알고 있었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회사 횡령 증거,
위조 서류 모음, 녹취록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시동생이 5년 동안 회사 돈 12억을 빼돌린 증거, 신우이가 남편 명의로 위조한 대출 서류들,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짜고 만든 가짜 유언장 초안. 모든 게 여기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형수 저렇게 순하니까 우리가 잘만 하면 돼요. 시동생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눈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니까 적당히 아파트 하나 던져주면 고맙다고 나갈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 오빠 죽으면 바로 서류 들이밀어야죠.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돼요. 신우이 목소리.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냉정해졌습니다. 27년 만에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로펌 최연소 변호사였던 그때의 나. 어떤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던 그때의 나.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진 적 없던 그때의 나. 그 사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7년 전 남편과 결혼하면서 넣어뒀던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변호사 박수진. 오랜만이야. 핸드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강민호 아내 박수진입니다. 아, 사모님. 정말 유감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변호사님, 남편이 맡긴 서류 있죠? 알고 계셨습니까? 네, 방금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도. 괜찮아.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절대 지지 않아. 다음 날 아침 7시. 시댁 식구들이 오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김 변호사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사장님께서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6개월 전이요? 네, 정기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발견되셨대요. 시한부는 아니었지만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남편이 그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그때부터 사장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셨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3명이나 있습니다.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언장. 나 강민호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회사 지분 100% 전액을 아내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강남 소재 아파트 세채 전액을 아내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모든 예금 및 금융자산을 아내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어머니 김옥순에게는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동생 강민수, 누나 강민정에게는 각각 1억 원씩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시댁에서 보여준 유언장은 뭐예요? 아, 그건 말입니까?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것도 예상하셨습니다. 작년에 시동생분이 사장님 서명을 위조해서 만든 가짜 유언장이에요. 화면에 2개의 유언장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보시면 서명 필체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전문가 감정을 받아뒀어요. 증거가 확실한가요?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시동생분의 횡령 증거입니다.
5년 동안 회사법인 카드로 개인적인 도박빚을 갚았고 가상거래처를 만들어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총액이 12억 3천만 원입니다. 신우이는요? 신우이 분은 사장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3억 원. 물론 사장님은 전혀 모르셨던 거고 서명도 위조했습니다. 어머님은요?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자녀들을 사주해서 사장님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께서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가족을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도 말 못하셨던 거군요. 사장님은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상처받을까봐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야. 변호사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일단 진짜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가짜 유언장에 대해서는 위조 문서로 고소하면 됩니다. 횡령건도 동시에 고소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2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요. 사장님께서 이미 모든 재산의 가처분 신청을 해두셨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남편이 정말 모든 걸 준비해뒀구나. 그리고 사모님,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모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요? 네, 사모님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시라고. 로펌에서 일하시다가 결혼하시면서 그만두셨다고.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은 사모님이 언젠가 다시 본인의 길을 걷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사모님이 직접 처리하시길 원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사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끝난 후에 27년 만에 제안이었습니다. 변호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음성 메시지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내 목소리 들리니?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없겠지. 미안해. 당신한테 짐을 남기고 가서.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27년 동안 나를 위해 참고 견뎌준 당신.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돼. 난 항상 당신 편이야. 사랑해, 수진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김 변호사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혼자 남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정의를 보여줄 거야.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27년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다보던 그 풍경. 돌아왔어. 이제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어디세요? 우리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아, 급한 일이 생겨서 나왔어요. 서재 열쇠 좀 주세요. 우리가 먼저 정리할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 서재는 제가 정리할게요. 남편 유품이니까. 형수님,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걱정 마세요. 중요한 서류는 제가 다 챙겼어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챙기셨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남긴 것들이요.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민수 씨. 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요? 곧 필요하실 테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결심하신 것 같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내일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닙니다. 사장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일상을 되찾을 거야. 27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을 거야. 그리고 남편이 지켜주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지킬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그러는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서?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대드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27년 만에 느끼는 이 감각. 싸움의 시작. 그리고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집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요? 변호사를 선임하라니요? 법정에서 보자니요? 아, 그거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쳤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대들고 있는 거니? 대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권리를 찾는 거예요. 무슨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요.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현실을 보세요. 형님 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끝났어요. 그 서류들 말이죠? 가방에서 감정서를 꺼냈습니다. 전문가 감정 받았어요. 전부 위조예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남편 서명 위조한 거 다 들통났어요. 특히 민수 씨, 당신이 직접 만든 거죠?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지금 저한테 누명을 씌우시는 거예요? 누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증거도 다 있어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회사 돈 12억 횡령한 것도 다 기록돼 있어요. 이게 무슨... 신우이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형수님, 이건 오빠가 민수한테 준 돈이에요. 횡령이 아니라고요. 증빙 서류 있어요? 이사회 승인은? 세금 신고는? 그건 없죠. 왜냐하면 몰래 빼돌린 거니까.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엄마, 시댁 식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119 불러. 시동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분 동승하셔야 합니다. 제가 갈게요. 신우이가 응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형수님, 이거 다 당신 때문이에요. 민정 씨,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당신이 어머니를 화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응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시동생만 남았습니다. 형수님,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정말 형수님 책임이에요. 민수 씨,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책임 운운하기 전에 당신이 한 일부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사 돈 12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다 알아요. 남편이 다 기록해뒀어요. 형님이? 그래요. 당신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6개월 동안 다 지켜봤대요. 시동생이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이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그 영리한 분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족이니까요. 마지막까지 당신들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시동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했잖아요. 형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 그 말 믿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미 늦었어요. 고소장은 내일 접수돼요. 형수님, 시동생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형수님. 저한테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아빠가 감옥 가면 애가 어떻게 돼요? 그건 당신이 했어야 할 생각이에요. 횡령하기 전에. 형수님, 제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형수님, 병원으로 오세요. 어머니가 위독하대요. 뭐라고요? 뇌출혈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병원 어디예요? 삼성병원이요. 갑시다.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그런 말은 어머님 수술 끝나고 하세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동생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가 쓰러질 줄은.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최소 5시간은 걸린대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50대 50이래요. 나이도 있으시고. 신우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형수님, 만족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만들어서. 민정 씨,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형수님이 어머니 화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제 권리를 찾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권리? 27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먹여주고 재워준 게 권리예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준 거요? 27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뭘 했는데요?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님 간병, 집안일, 명절 준비, 제사 준비, 당신들, 자식들 돌봐주기까지. 그게 다 공짜였어요? 그건 며느리 도리잖아요. 도리는 지켰어요. 27년 동안 완벽하게. 그런데 당신들은 뭘 했어요? 뒤에서 재산 노리고, 서류 위조하고, 회사 돈 빼돌리고. 신우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해요. 어머님 수술이나 기다립시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이 커피를 사왔습니다. 형수님 드세요. 고마워요. 형수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면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횡령한 돈도 다 갚고. 민수 씨, 네. 일단 어머님부터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뇌출혈 부위가 크지 않았고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하고 안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동생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중환자실로 옮기시면 내일부터 면회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괜찮아지셔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형수님, 정말 우리를 고소하실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민정 씨, 지금 그 얘기할 때예요? 하지만, 어머니 상태도 이런데, 그건 별개 문제예요. 형수님, 법은 법이에요. 잘못한 건 대가를 치러야죠.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당신 정말 내일 고소장 접수될 거예요. 변호사 알아보세요. 그들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깊은 밤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수진아. 끝까지 가. 그래. 이제 멈출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소장은 접수됐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모님, 오늘 상대 측 변호사와 첫 미팅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어디서 만나나요? 저희 사무실로 오신답니다. 이 시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27년 만에 꺼낸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27년 전의 나였습니다. 변호사 박수진. 오랜만이야.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상대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진 씨. 저는 강민수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 이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박수진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합니다. 예상했습니다. 유언장 위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증받은 서류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보셨나요? 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필체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횡령건은요? 이종현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모두 사장님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증빙은요? 서면 증빙은 없지만 구두 승인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게 통할까요? 최소한 횡령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우리 측 증거를 보셨습니까? 고인께서 직접 녹음하신 파일 말입니다. 그건 불법 녹음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건데요. 그래도 법정에서 판단받으시죠. 이종현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양측 다 손해입니다. 어떻게요? 소송이 길어지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어머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세간의 시선도 좋지 않을 겁니다. 남편 장례 치르자마자 시댁 식구들 고소한 며느리라는 이미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안이 있으신가요? 합의를 보시죠. 재산을 6대 4로 나누는 겁니다. 박수진 씨가 6, 시댁 식구들이 4. 원래 제 몫이 전부인데 왜 제가 양보해야 하죠? 그게 현명한 처사니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합니다. 박수진 씨, 전 한 푼도 양보할 생각 없어요. 남편이 제게 준 건 제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뵙죠.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그건 당신들이 할 말일 것 같은데요. 이종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송은 아무에게도 좋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이종현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쪽에서 여론전을 펼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진실은 하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돌아보니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정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형수님, 저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빠 재산 탐낸 것도, 형수님한테 못되게 군 것도. 갑자기 왜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소 취하해 주시면 전 다시는. 민정 씨. 네. 진심이에요? 아니면 연기예요? 진심이에요. 정말로. 그럼 횡령한 돈은요? 위조한 서류는요? 그건 다 돌려드릴게요. 시간을 좀 주시면. 얼마나요? 한 2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형수님, 민정 씨, 당신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2년 동안 돈 모을 수 있어요? 당신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다 기록해뒀어요. 당신 카드 빚 5천만 원, 개인 대출 8천만 원, 사채까지 합하면 2억이 넘죠. 그 돈을 2년 안에 갚고 횡령한 돈까지 돌려준다고요? 말이 돼요? 신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책임지셔야죠. 제발요, 형수님. 제 인생 끝나요. 27년 전에 제 인생도 끝났어요. 네. 변호사 그만두고 제 꿈 포기하고 오직 남편과 시댁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고 전 후회하지 않아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제 인생을 살 차례. 형수님,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민정 씨.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수진아, 나다.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나왔다. 집에 있어. 퇴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내가 우기고 나왔어. 수진아,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꼭 와야 한다.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하려는 걸까?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만나야 할 사람이니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27년을 드나들던 그 집,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예.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 정말 우리를 고소할 거니? 네. 내 아들 무덤에 대고 맹세하고 남편이 원한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민호가 그랬구나. 어머님도 아셨죠?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알았지. 그런데도 계속하셨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 왜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한테 다 주면 우리 핏줄한테 돌아갈 게 없잖니. 저도 27년 동안 가족이었는데요. 가족은 가족이지만 핏줄은 아니잖니.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27년은 뭐예요?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한 모든 게 뭐예요?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하시네요. 나이 들면 솔직해지는 법이야.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표야. 10억? 이거 받고 고소 취하해라. 그리고 이 집안에서 나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수진아,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야. 이거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전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정의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정의?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 있어요. 법정에 있어요. 법정에서 이긴다고 다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 상관없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라. SNS 화면이었습니다. 남편 무덤 앞에서 상속 다툼, 냉혈 며느리의 실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 너에 대한 악플도 엄청나. 댓글들을 봤습니다. 남편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돈 타령. 역시 시집 온 여자는 믿으면 안 돼. 27년 동안 호의호식하더니 이제 와서 배은망덕.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준비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니. 비열하시네요. 비열한 게 아니야. 생존이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10억 받고 물러날 거니? 끝까지 갈 거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후회할 거야. 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쳤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꾸나.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전쟁이야. 그리고 전쟁에선 더러운 것도 써야 해. 집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론전, SNS 공격, 온갖 비난.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켜주고 싶었던 것, 내가 되찾아야 할 것, 모두를 위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상대편이 여론전 시작했어요. 우리도 대응해야죠. 알겠습니다. 바로 대응 방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네. 재판 날짜 최대한 앞당겨 주세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수진아.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 후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냉혈 며느리 박수진의 실체. 27년 호의호식하더니 시댁 재산 독차지. 남편 무덤 도체 식기 전에 고소장. 기사는 계속 쏟아졌고 악플은 끝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수진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말 시댁 식구들을 고소하신 겁니까? 남편분 유언은 무시하시는 겁니까? 커튼을 쳤습니다. 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꺼버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가 너무 많았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돈밖에 모르는 여자. 남편 죽자마자 본색 드러냈네. 욕설과 협박이 빗발쳤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기자들이구나. 무시하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민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뭐가요? SNS요. 기사들요. 당신들이 한 거잖아요. 시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반대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에요. 누나랑 어머니가 한 거예요.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시동생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자백서예요. 횡령한 금액, 방법, 날짜 다 적었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걸 주는 거예요? 형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이에요? 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진이한테 잘해라. 수진이가 맞는 거라고. 시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 재산 탐낸 것도, 회사 돈 빼돌린 것도 다 제 욕심이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형수님만큼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 씨, 저 법정에서 다 자백할게요. 그러니까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이 이기셔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시동생이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누나나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니까. 민수 씨, 잠깐만요. 네. 고마워요. 시동생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시동생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자백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거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SNS는 여전히 난리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여자. 남편 죽어서 좋겠네. 지옥 가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해야 하나? 그냥 포기할까? 10억 받고 조용히 살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이상하신데요. 괜찮아요. 사모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힘드시죠? 눈물이 터졌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변호사님. 알아요. 제가 다 봤어요. SNS도 기사도.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모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요. 우리가 보여줘야 해요. 어떻게요? 기자회견 하십시다.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이요? 네, 남편분이 남기신 녹음 파일, 횡령 증거, 위조 서류, 모든 걸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시댁 식구들이 그들이 먼저 여론전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진실로 맞서야죠. 사모님 결정하세요. 끝까지 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실 겁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도 이런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라. 끝까지 가. 변호사님, 네, 사모님.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닦아냈습니다. 이제 울지 않아. 이제 싸워.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수진 씨가 직접 나온다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회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강민호의 아내 박수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동안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남편이 직접 작성한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횡령, 위조, 그리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수진이는 눈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니까 적당히 아파트 하나 던져주면 고맙다고 나갈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오빠 죽으면 바로 서류 들이밀어야죠.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돼요. 신우이 목소리였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무덤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제게 남긴 것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수진 씨, 시어머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습니까? 횡령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남편분은 정말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남기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저를 부축해 빠져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이제 뭘 해야 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는 제 기자회견으로 도배됐습니다. 박수진 씨 시댁의 횡령 폭로, 남편 무덤 앞 재산 다툼, 반전의 진실.
27년 헌신한 며느리 배신당하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몰랐네. 박수진 씨가 피해자였어. 시댁이 너무 심했다. 남편 무덤 앞에서 재산 타령하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형수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당신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거예요. 형수님, 이러면 우리 가족 다 망해요. 그건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게 속 오후 1221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빗소리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제가 해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것을 지키는 것. 기다려요. 곧 끝날 거예요.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 오늘 재판 승소 확신하십니까? 시댁과 화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김 변호사가 길을 막아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말씀은 법정 안에서 하겠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석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고 시누이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피고 측 입장 진술하십시오. 상대 측 변호사 이종현이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고인의 진정한 뜻을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고인 강민호 씨는 생전에 가족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공증받은 유언장이 그 증거입니다. 이종현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박수진 씨는 이를 부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반박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유언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필적 감정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해당 유언장의 서명은 고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고인이 직접 작성하신 진짜 유언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정식으로 공증받았으며 증인도 3명이나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현 변호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필적 감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고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원고 측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인이 직접 녹음하신 파일이 있습니다. 재생하십시오. 녹음기가 재생됐습니다. 수진이는 눈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니까 적당히 아파트 하나 던져주면 고맙다고 나갈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죽으면 바로 서류 들이밀어야죠.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돼요.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시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들킬 리 없어.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앉으십시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횡령건에 대해 진술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강민수 씨는 5년 동안 회사 자금 12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여기 모든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강민수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동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강민수 씨, 이종현 변호사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강민수 씨, 재판장님, 제가 다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회사 돈 빼돌린 것도, 서류 위조한 것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강민수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시동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을 배신하고 형수님을 힘들게 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강민수 씨, 자백한 내용이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모두 사실입니다. 기록하십시오. 서기가 분주히 기록했습니다. 다음 피고 강민정 씨, 대출 위조건에 대해 진술하십시오.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강민정 씨는 고인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명도 위조했습니다. 그건 오빠가 허락하셨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말로 하셨어요. 서면 증거는요? 그런 건 없지만, 그럼 위조 맞습니다. 신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판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김옥순 씨,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당신이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저 제 자식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법을 어기면서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법 앞에서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앉으십시오. 시어머니가 힘없이 앉았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박수진 씨, 최종 진술하십시오. 일어났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7년 동안 이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님을 모셨고 시댁 식구들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욕심낸 적 없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것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고 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판사가 다시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먼저 유언장 위조건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횡령건에 대해서도 피고 강민수 씨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대출 위조건에 대해서도 피고 강민정 씨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따라서 고인 강민호 씨의 모든 재산은 원고 박수진 씨에게 상속됩니다. 또한 피고 강민수 씨는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강민정 씨는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김옥순 씨는 공범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정말 이겼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해내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시누이는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수진 씨, 승소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시댁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의 뜻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는 남편이 원했던 대로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시겠습니까? 남편 무덤에 가야죠. 알겠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거 제가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게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고마워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노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만 맡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서류 검토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27년 만에 돌아온 이곳, 변호사 사무실. 김 변호사가 권유한 로펌에 합류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다음 상담 고객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시댁에서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6개월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출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 출발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네요. 새 인생 잘 사세요. 시누이에게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제라도 바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힘내세요.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나 잘못했다. 너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용서해다오. 어머님, 저도
저도 미안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할 것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끔 찾아뵙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봐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집이 아니었습니다. 묘지였습니다. 남편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꽃을 들고 내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도왔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믿어줘서, 저를 지켜줘서 제가 다시 설 수 있었어요. 꽃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들은요?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 씨는 출소해서 새 일자리를 찾았대요. 민정 씨도 봉사활동하면서 반성하고 있고요. 어머님은 많이 후회하세요.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제 꿈을 찾았어요. 변호사로 돌아왔어요.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정의를 위해 싸워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나도 아들한테 인사하러 왔다. 시어머니가 무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 뜻을 어기고 수진이를 괴롭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고맙다. 우리 아들 지켜줘서. 어머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몰랐어. 미안하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서 27년의 세월이 지나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수진아. 휠체어를 밀며 걸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래도 되겠니? 물론이죠. 어머님이신데요. 고맙다. 차에 시어머니를 태웠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민호가 좋아하던 노래구나. 네, 맞아요. 함께 노래를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다 왔어요. 수진아. 네. 너 행복하니?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님. 행복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도 행복하세요. 너 같은 며느리 두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시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내일 봬요, 어머님. 그래, 조심히 가거라.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처럼. 여보, 보고 있죠? 전 이제 괜찮아요. 당신 가족들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삶을 살아가는 변호사 박수진으로서, 강민호의 아내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따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혼잣말이 차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앞을 향해 운전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새로운 인생을 향해,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